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떠오르는 게 없고. 그런데요. 사실 진짜 삶은 지금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단 한 사람 나를 위해 살아갈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진짜 내 삶을 시작하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60대 이후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백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60대 이후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60대가 되면 인생이 끝나는 걸까? 은퇴 후에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58세에 회사를 떠나면서 이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떠나니 허전함이 밀려왔죠.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나 출근하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뭔가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오히려 진짜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서울에 사시는 박미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노년백과님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모두 은퇴했고 아이들도 모두 독립했어요. 처음에는 손주들 돌봐주고 집안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합니다. 너무 늦은 걸까요? 미자님,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어요. 미국의 화가 그랜드마 모지스를 아시나요? 그녀는 78세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해서 101세까지 10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루키 무라카미는 40대에 소설가가 되었고, 레이 크록은 52세에 맥도날드를 창업했으며 칼 융은 노년기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심리학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대, 70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인생 경험은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미자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사회와 연결되는 활동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봉사활동, 멘토링, 지역 커뮤니티 참여 같은 것들이요. 특히 요즘은 시니어들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대전에서 보내주신 이정호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62세로 은퇴한 이정호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항상 건강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는데 은퇴 후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여러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고혈압, 당뇨 초기, 그리고 관절 문제까지 갑자기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60대 이후의 건강관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정호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이니까요. 은퇴 후 건강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동안 자신을 돌볼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에 집중하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은퇴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수영, 요가 같은 저강도 운동이 관절에도 부담이 적고 효과적입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설탕, 소금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은퇴 후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좋은 취미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입니다.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훨씬 수월하니까요. 건강관리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사연은 광주에서 보내주신 최영식님의 이야기입니다. 노년백과님, 저는 65세 남성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모아둔 저축도 한정되어 있어요.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노후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영식님, 정말 현실적인 고민을 나눠주셨습니다. 재정적인 불안은 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문제죠. 제가 몇 가지 생각을 나눠볼게요. 먼저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의료비나 여가 활동비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능하다면 파트타임 일자리나 부업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컨설팅이나 멘토링, 온라인 판매, 지역 사회 일자리 등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로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되 고위험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복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연은 제주도에서 보내주신 강혜림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여성입니다. 은퇴한 지 7년이 지났는데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거나 건강 문제로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혜림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외로움은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까운 지인을 잃은 후의 상실감은 정말 크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첫 번째 방법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역센터나 동호회, 종교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앱과 커뮤니티가 있어요.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과 자주 연락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많은 연구에서 반려동물이 외로움과 우울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은퇴 후 처음으로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봉사활동도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도 형성되고 삶의 보람도 찾을 수 있습니다. 혜림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다섯 번째 사연은 강원도에서 보내주신 이미경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년백과님. 저는 62세 여성입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는데 이제 아이들도 독립하고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부터 글쓰기를 시작해도 될까요? 너무 늦은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미경님,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글쓰기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어요. 60대는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되는 나이입니다. 이런 경험은 글쓰기에 있어 큰 자산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늦은 나이에 첫 책을 출간했습니다. 프랭크 맥코트는 66세에 엔젤라의 죄를 출간해 퓰리처상을 받았고 로라 잉걸스 와일더는 65세에 작은 집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글쓰기를 시작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일기나 짧은 에세이부터 시작해보세요. 요즘은 블로그나 SNS를 통해 자신의 글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많습니다. 지역 문예창작 동아리나 글쓰기 강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멋진 소설을 쓰겠다는 부담은 내려놓고 글쓰기 자체를 즐기세요.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미경님, 용기를 내어 첫 글을 써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노년백과의 미경님의 책 출간 소식을 들려주실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분의 사연을 통해 은퇴 후 삶에 대한 여러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시간 활용, 새로운 도전, 건강관리, 재정관리, 그리고 관계 형성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대 이후의 삶은 결코 여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와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번째 사연은 충청남도에서 보내주신 오정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노년백과님, 저는 67세 남성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은행 업무도 앱으로 해야 하고 음식 주문도 키오스크로 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네요.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소외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수님, 정말 공감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늦은 나이에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대할 때 나는 이해할 수 없어라는 선입견을 갖기보다는 천천히 배워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 보세요. 둘째, 실습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책이나 영상으로 배우는 것보다 직접 만지고 사용해 보는 것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처음에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학습의 과정입니다. 셋째,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자녀나 손주에게 물어보거나 지역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교실도 많습니다. 넷째, 한 번에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은행 앱 사용법, 카카오톡 사용법 등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고 효과적입니다. 서로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연습해 보세요. 정수님, 디지털 세상은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친해져 보세요. 분명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7번째 사연은 전라북도에서 보내주신 김영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노년백과님, 안녕하세요. 저는 11세 여성입니다. 작년에 갑자기 남편을 잃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없으니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바쁘고 친구들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상실감과 공허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영자님,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를 잃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이지요. 그 공허함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슬픔을 억누르지 마세요. 상실의 아픔을 느끼고 때로는 울고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지받는 과정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영양 섭취, 가벼운 운동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세요. 봉사활동, 취미생활, 손주 돌보기 등 자신에게 기쁨과 보람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픔도 조금씩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장기간 지속되는 우울감, 무기력함은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자님, 지금은 어둡고 힘든 시간이지만 언젠가는 밝은 빛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작은 기쁨과 의미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8번째 사연은 경상북도에서 보내주신 박진호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년백과님. 저는 63세 남성입니다. 은퇴 후에 여행을 다니고 싶은데 건강 문제와 경제적인 부담으로 망설여집니다. 또한 혼자 여행하는 것도 두렵고요. 노년기에 여행을 즐기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진호님, 여행은 노년기에 가장 즐길 수 있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지요.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무리한 여행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가까운 국내 여행지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치기 여행이나 1박 2일 여행으로 시작해 보세요. 둘째, 건강 상태에 맞는 여행 방식을 선택하세요. 트레킹이 부담되면 드라이브 코스나 기차 여행을, 장시간 이동이 어렵다면 가까운 휴양지를 선택하는 식으로요. 셋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수기를 이용하거나 시니어 할인이 적용되는 상품을 찾아보세요. 또한 요즘은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여행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넷째, 혼자 여행이 부담된다면 여행 동호회나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세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전에는 반드시 건강 체크와 여행자 보험 가입을 잊지 마세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호님, 여행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풍경,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인생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9번째 사연은 경기도에서 보내주신 임성호님의 이야기입니다. 노년백과님, 저는 65세 남성입니다. 올해 초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예후는 좋은 편이지만 이 경험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남성 시니어들이 주의해야 할 건강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호님, 먼저 병을 이겨내고 계신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한 자산이 되지요. 남성 시니어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건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호님께서 경험하신 전립선 문제입니다. 50대 이후 남성은 전립선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도 흔히 발생하는데 소변 문제나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으세요. 둘째, 심혈관 질환입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심장 질환 위험이 높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흉통이나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골다공증입니다. 보통 여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성도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특히 흡연, 음주, 칼슘 부족 등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넷째, 당뇨병입니다. 60대 이상 남성의 당뇨 발병률이 높은 편이며 합병증 예방을 위해 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우울증입니다. 남성은 정신 건강 문제를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발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의욕 저하, 수면 장애, 집중력 감소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성호님,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이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좋은 투자는 조기 발견과 예방입니다. 10번째 사연은 제주도에서 보내주신 정미란 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년백과님. 저는 61세 여성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요즘 들어 내가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직업이 없어지니 정체성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아요.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란님, 정말 깊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직업은 단순히 소득의 수단을 넘어 자아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공허함을 느끼십니다. 첫째, 자신의 가치는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인간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탐색해 보세요. 교직에서의 경험을 살려 멘토링이나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셋째,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프랑클의 말처럼 의미는 일, 사랑, 고통이라는 세 가지 원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이 사라졌다면 사랑과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할 일, 일주일 단위의 목표, 한 달 단위의 계획 등을 세우면 일상에 활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세요. 30년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셨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즐기셔도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역시 중요한 삶의 의미입니다. 미라님,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장을 여는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을 위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여정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성장이고 의미 있는 삶의 일부입니다. 11번째 사연은 부산에서 보내주신 송영애님의 이야기입니다. 노년백과님, 저는 66세 여성입니다. 최근 SNS를 시작했는데 친구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있지만 가끔 불안감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또 가짜 뉴스나 사기 위험도 걱정되고요. 노년기의 디지털 세상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희님, 정말 시의적절한 질문입니다. SNS는 소통의 도구이지만 때로는 불안과 비교를 유발하기도 하지요. 노년기의 디지털 세상을 건강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SNS에 보이는 모습은 실제 삶의 일부일 뿐임을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 선별적으로 공유합니다. 화려해 보이는 삶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시간을 제한하세요.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SNS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며 실시간으로 타인의 소식에 반응하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세요.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 설정, 안전한 온라인 결제 방법 등을 배워두면 더 안전하게 디지털 세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관계에 더 가치를 두세요. SNS는 기존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보조수단일 뿐 실제 만남과 대화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관심사와 취향에 맞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의미 있는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희님, 디지털 세상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일 뿐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기준과 경계를 세우고 필요한 만큼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2번째 사연은 대구에서 보내주신 윤재성님의 이야기입니다. 노년백과님, 저는 70세 남성입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상속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자녀들에게 언제 어떻게 나눠주는 것이 좋을까요? 또 나중에 요양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모두 나눠주면 나중에 곤란해질까 걱정됩니다. 현명한 재산 관리와 상속 방법을 알려주세요. 재성님,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재산 관리와 상속은 많은 시니어분들의 고민이지요.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의 노후를 먼저 생각하세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이상을 건강하게 살기 위한 자금과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 비용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재산 현황과 상속 계획을 명확히 정리해 두세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자산 목록과 부채 현황을 정리하고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줄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가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대부분 소통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상속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법적, 세무적 측면을 고려하세요. 상속세,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증여와 상속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세요. 생전 증여는 자녀의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은 자신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지만 상속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 작성을 고려해 보세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은 상속 과정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재성님, 재산 관리와 상속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3번째 사연은 전라남도에서 보내주신 김동현님의 이야기입니다. 노년백과님,
저는 68세 남성입니다. 평생 바쁘게 일만 하다가 은퇴 후 갑자기 아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요즘 들어 대화가 없고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년기에 부부 관계를 더 깊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현님,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노년기 부부 관계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요.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화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마련하세요. 식사 시간, 산책 시간 등을 활용해 규칙적으로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둘째,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공유해 보세요. 각자의 취미나 관심사에 관심을 보이고 가능하다면 함께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공통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관계를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감사와 칭찬을 표현하세요. 오랜 세월 함께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와 칭찬을 표현하면 관계에 활력이 생깁니다. 넷째,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세요.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함께 요리하기, 게임하기, 여행 계획 세우기 등 상호작용이 있는 활동을 늘려보세요. 다섯째, 과거의 좋은 기억을 나누세요. 함께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옛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섯째, 신체적 친밀감을 유지하세요. 손잡기, 안아주기 같은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현님, 노년의 부부관계는 인생의 황금기를 함께 나누는 특별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새롭게 다가가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더 깊고 풍요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번째 사연은 강원도에서 보내주신 박상철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년백과님. 저는 67세 남성입니다. 은퇴 후 시골로 이사와서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바쁜 삶과 비교하면 정말 여유롭고 좋은데 한 가지 걱정은 나이가 더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의료 서비스나 생활 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노년기에 시골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을까요? 상철님,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십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골 생활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의료나 편의시설 접근성은 분명한 과제이지요.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지역 내 의료 서비스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가까운 병원, 보건소의 위치와 이용 방법, 응급 상황 시 연락처 등을 정리해 두면 안심이 됩니다. 둘째, 교통수단을 확보하세요. 가능하다면 운전을 계속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방법, 지역에서 제공하는 노인 이동 지원 서비스 등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시골에서는 이웃 간의 유대 관계가 도시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두면 큰 자산이 됩니다. 넷째, 기술을 활용하세요. 인터넷 쇼핑, 원격 의료 서비스, 스마트홈 기술 등은 시골 생활의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집을 노년 친화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작은 변화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건강 상태에 따라 시골 생활을 계속할지, 도시로 돌아갈지, 혹은 요양시설을 이용할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상철님, 시골 생활은 분명 많은 기쁨과 여유를 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행복한 시간을 즐기되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4분의 사연을 통해 60대 이후의 삶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시간 활용, 새로운 도전, 건강관리, 재정관리, 관계 형성, 부부생활, 디지털 활용, 주거 환경, 취미 발전 등 많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모든 사연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60대 이후의 삶은 결코 여생이 아니라 진짜 삶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을 위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시간이 주어집니다. 물론 노년기에는
다양한 도전과 변화가 찾아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 관계의 변화, 정체성의 혼란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기를 맞이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삶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노년백과가 그 여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노년백과와 함께 60대 이후의 진짜 삶을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